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릴게요. 정식 투자자증을 가입을 해주신 저희 투자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한 투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십 가족분이신 저희 김봉진님께서 또 너무 감사하게도 굴을 보내주셨습니다. 봉진님은 빵이랑 굴이랑 이렇게 문어랑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보내주셔서 이제 받기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마 PD님께서도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굴 드셔보니까 겨울에 먹어보니 더 신선하고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봉진님께서는 통영에서 바이사이드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 주변에 여유 되시는 분들 한 번쯤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방문하신 분들 계신다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홍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축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영상을 이렇게 못 올려서 18일 19일자 계좌 인증해주신 저희 가족분들 축하드리자면 화성 개척자님 1억 2천에 자산이 앞자리가 바뀐 이 상황 축하드리고요. 니나니노님도 이렇게 200% 이상의 수익 축하드리고, 현인혜님 와 토스로 무지성 적립을 하셔서 이 정도 수익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개님 김개님 4월 초에 풀매수 하셔서 이 정도 수익을 냈다. 5,400만원 투자하셔서 현재 200%에서 1억 2천, 평가금액 1억 7천 정도의 자산을 읽어내셨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호머심스님 한 달 동안에 판매 수익 11%, 웬만한 직장 초년생 월급을 벌어 들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계좌 인증해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계좌 보고 가시겠습니다. 현재 장기 중기 계좌 시장이 좀 조정 상황이 좀 국면에 들어가는가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차분히 지켜볼 계획이고요. 반도체가 좀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쏙3 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고, 나머지 테슬라나 기술주 위주가 조금 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보시면 주식이 71%, 현금이 29%로 주식 비중이 줄어들고 현금 비중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 보시면 테슬라가 62%, 나머지는 10%, 20%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물 채권금리 4.5% 계속 급등 중이고, 원달러 환율도 49원으로 50원대 근접한 상황이고요. 빅스도 24.08로 전일 70% 급등, 지금도 꾸준하게 빅스가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과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 좀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에 보시면 3대 지수가 어제 3% 이상 하락을 해주게 되었고, 나스닥이 지금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지만 S&P 500가 하락세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기술주는 좀 버텨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 반도체가 조금 심상치 않게 하락을 해주고 있고, 그 중에서 엔비디아가 최적으로 잘 방어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중소형주도 빠지고 하니 공포 탐욕 지수 극도 공포 구간에 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빅테크포 모니터링 보시면은 테슬라가 여전히 높은 수준의 펄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CME 금리 동향표 보시면은 12월 달이 25pp 인하가 되었죠. 그러나 내년에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한다라는 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흔들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1월 달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동결에 대한 확률이 높아질수록 시장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를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 대한 관점은 좀 보수적으로 다가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가총액 순위도 보시더라도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순위가 이 금액이 좀 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시장에 큰 영향이 있었던 게 맞죠. 파월이 향후에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해야 되고, 내년에 금리 인하를 4번 한다라는 내용을 2번 한다라는 매파적인 점도표를 찍게 되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아니다, 우리는 이 달러를 좀 강세로 가야 될 것 같다, 금리 인하 좀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이 조금 매파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좀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었고요. 시장은 어느 정도의 하락 명분이 필요해.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았고,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이 되면서 차익 매물과 하락세가 주도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를 좀 면밀히 한번 보자면 고용 강하고요. 실업 낮습니다. GDP
와, 두 개 분기 연속 3%대로 놀라운 미국 경제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바로 단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소식은 보자면 지금 테슬라는 목표 주가를 560달러로 상향하게 되면서 450달러에서 560달러로 목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셨고요. 자율주행 내용을 보시면 25년도에 로보택시를 도입하는 첫 도시가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내용을 통해서 오스틴 텍사스를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자율주행의 첫 번째 상용화가 될 만한 도시가 텍사스주의 오스틴시가 현재 당국과 초기 협상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캐시우드가 25년도에 자율주행이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의 확률이 58%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내년엔 자율주행의 키워드가 화두가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한국에서 테슬라 FSD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도입 막지 않겠다. FSD 어느 정도 되면은 트럼프 정권에 어느 정도 용인하고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ASS 기능 18일부터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ASS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FSD를 25년도 초에 승인하겠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죠. 그럼 그 맥락으로 봤을 때 한국도 그 동일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어느 정도 우리 국토교통부 국토부에서도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 책임전과 규제 완화가 아니라 완고한 규제를 통해서 도입을 막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제로 실행을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앞으로 순차적으로 미국이 FSD 이 규제를 완화시키고 오스틴 시에 상용화가 되고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점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주 위주와 전반적인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죠. 어느 정도 패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리 떨어졌던 엔비디아는 좀 방어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소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칩을 싹쓸이하게 되면서 AI 경쟁 우위를 점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는데,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칩의 수요는 죽지 않았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건 엔비디아가 반도체와 이 전반적인 흐름의 이 주도의 흐름이 꺼진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부자 거래 보시면은 엔비디아 12월 16일 거래일자 이때 100만 주 정도 131달러 부근에서 내부자 매도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러한 하락 명분이 있었구나, 다음 이 하락에 대한 스탠스는 어떻게 취해질 것인가가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투표를 드렸습니다. 이제 미 증시 조정 시작이다 아니다라고 드렸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흥미로울 것 같고요. 시장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눈여겨봤던 종목을 한 중단기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시장 좀 차분히 바라보려고 합니다. 네, 차트 간단히 보시면 비트코인이 조금 크게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파월이 비트코인 우리 이제 안 가져간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고,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감도 나왔기 때문에 좀 꺾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QQQ도 보시더라도 이 세기형에서 이 하단을 이탈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던 것 같고, 21선도 이탈하게 되면서 과연 어디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맹점이 될 것 같은데, 주봉상 보시면 좀 화면이 깨진 것 같은데요. 한 497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497, 네, 주봉상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봉상에서는 61선 500달러 근처에서 좀 이번엔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어요. 스파이도 동일한 흐름인 것 같고요. 이 삼각색의 하단은 이탈하게 되었고, 주봉상 보시면 장대 양봉 중간선도 좀 이탈하게 되면서 21선 근처 그리고 밑선 570달러 부근에 지지를 받아야 되는 라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우가 11년 거래일 연속 계속 하락을 해주게 되었는데, 하단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61선 이탈하게 되었고, 일봉상 121선 418달러 부근에서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주봉상 보시더라도 장대 양봉의 이 밑선 419달러 부근에 이번에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미리 이렇게 떨어지고 5일선 아래로 계속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부분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다우가 미리
힌트를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SOXX 보시면은 227달러 부분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201선 근처, 121선 근처, 그리고 227달러 부분의 매물이 계속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았던 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주에 돌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브루드로컴이 실적이 잘 나왔고 상승세가 있어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마이크론이 조금 실적이 안 나왔죠. 그리고 금리 인하까지도 이러한 매파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흔들림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208달러 부근, 그 전에 장대음봉 중간선 208달러 부근을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주봉상 보시더라도 헤드앤숄더 모양이 조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나오면 안 되겠지만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모습과 장대 음봉의 중간선을 돌파하고 이 상단을 돌파하면서 가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현재는 좀 불안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현재 장대 음봉 미선 211달러가 현재 이탈되거나 말거나가 오늘 금요일 주봉 형성되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417달러를 조금 지지를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본장에서 420달러 부근에서 지지받고 조금 반등을 해준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 5일선 아래로 한 번, 두 번, 이 거래일 연속 하락을 해준 모습으로 봤을 때 이러한 급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과 기관들의 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음 상승세가 있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건강한 조정과 하락이 있고 이러한 반등세가 있을 것인지 한 400달러 초반 달러까지 하락을 하고 반등세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21선 근처까지 하락세가 있고 반등세가 있을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정도의 하락 눌림을 주고 다음 상승세는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느 기간에서 짧게 눌림을 주고 이러한 상승세가 나올 것이냐가 현재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인 것 같고요.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는 현재 그나마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재 127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승세, 이 추세선 하단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세,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아니라 장대 음봉의 중간선을 이번 주에 이렇게 머리를 빼끔 올라와야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흐름이 테슬라가 주도의 느낌을 잡을랑 말랑 해서 좀 유동성이 들어갔고 엔비디아가 힘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가 힘이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 힘이 엔비디아로 갈 것인가가 좀 주된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를 쭉 봤을 때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내가 이번에 잘 못 산 물량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중단기적으로 조금씩 소량 매매를 진행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전체적인 지수가 거의 높은 수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큰 비중을 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보다 중단기적인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는 게 그나마 좀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 주식 비중 관리 계산을 좀 철저히 하셔서 현금이 좀 여유로우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림이 없고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이 어느 정도 마련되실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고, 현금이 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중 계산하셔서 대응하셨으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오늘 장대 음봉의 중간선 131달러를 위에 올라오는 게 첫 번째 목표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나 다음 주로 봤을 때 120일 라인 여기 127달러를 지켜주면서 유지를 해주는 게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량 거래 한번 보시면은 3배수가 조금 매수세, 1배수가 조금 매수세, 이번 주 내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특히나 엔비디아가 13일부터 19일까지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러셀 공매도 보시면 45.92, EI 공매도 59.51, 스파이 공매도 62.87, 스파이 공매도가 급격히 증가를 하게 주었네요. 그러면 좀 하락 가능성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QQQ 공매도 58.60, 어제 엊그제 75, 65로 높은 수준의 공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QQQ가 좀 하락세가 컸던 것 같고 그래도 5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공매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볼게요. XXX 공매도 36.73, 엔비디아 공매도 55.55. 현재 엔비디아도 그냥 견고한 모습으로 공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번에 좀 엔비디아가 좀 특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가 큰 손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다른 빅테크들 중에서 방어적인 모습, 그래도 좀 반등세로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19일 날 매수가 들어왔지만 18일 날 지금 하반기에 가장 많은 첫 번째로 많은 매도세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 한 9월 달에 많은 매도세, 지금 최근 들어 12월 달에 3천 밀리언 이상 매도세가 있는 부분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공매도 보시면은 현재 테슬라 공매도 62.20, 전일 대비 2% 상승하게 되면서 공매도가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라디오 형식으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18일날 캐시우도 2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19일날 14,000주 정도 매도를 하게 되면서 18일과 19일 한 34,000주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매도 평단가는 한 306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보유 물량 49만 주, 3월부터 12월까지 49만 주 현재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학개미 순매수 결제 보시면 1등 테슬라 본주, 2등 브로드컴, 3등이 테슬라 2배수가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1등과 2등의 결제량 차이 보시면 2배 이상 테슬라가 압도적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장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차분히 지켜볼 계획이고요.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중기적인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 제가 가진 현금 비중 철저히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차분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운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investing.com 프로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PC 화면으로 오시면 왼쪽 메뉴란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관심 종목은 공정 가치와 애널리스트 목표가, 총평가 등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개요 메뉴란 들어가시면 재무 건전성, 동종업계 벤치마크, 실적 발표, AI 커멘트, 적정 가치, 애널리스트 목표치, 투자 모델 등 유튜브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찾아보거나 해외 사이트를 확인할 필요 없이 AI가 수집해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 종목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정가치 레이블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investing.com 프로픽의 가장 큰 장점은요, AI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와 동종업계 종목의 시가총액 크기와 주가 수익 비율, 매출 성장률을 그래프를 통해 파악 가능합니다. 내가 새롭게 준비하고 매수하려는 종목의 배경 지식과 전체적인 데이터를 알아가기 쉽게 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최대한 전략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메뉴란에서는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비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의 대가들 포트폴리오 비중도 쉽게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근에 현금 비중을 최대로 늘렸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시장을 조금 고평가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인베스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SEC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의 구체적인 포트 내용 보시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DPG, 도미노 피자 매수 후에 현재 보유 비중은 0.2% 보유 중이고요.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AAPL, 애플, 매도 후 현재 남은 비중은 26.2%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순으로 보시면 AAPL, AXP, BAC 이렇게 세 가지 순입니다. 개별 종목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투자 대가들의 포트폴리오 매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을 때 전체적인 숲을 보는데 많은 도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아래 중간 메뉴에 아이디어 오시면 주목할 주식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테슬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프로팁스 클릭해서 보시면 AI 데이터 기반 코멘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황소,
불 모양은 상승 관점, 곰, 비어 모양은 하락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황소가 많을수록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처럼 문장 형식으로 종목 상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애널리스트 목표치와 인프로 모델 보시면 실제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상향과 프로픽에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기반한 목표치를 나타낸 모습입니다. 일반인들이 찾아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재무 건전성도 이러한 5가지 관점에서 시각화되어 한눈에 돋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목 상태도 그래프 시각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상태의 분위기를 수치를 잘 표현한 점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복잡한 표와 데이터로 나타난 내용을 일반인이 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인베스팅닷컴 프로는요, 이러한 도식화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해석 가능할 수 있게끔 표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PC와 모바일 앱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매를 시작하기 앞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의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 종목의 안에 내용물은 어떤 게 있을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배경 지식 수집은요, 기본적인 기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목표 주가, 성장성, 기술적 분석 등 사전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실적, 목표 주가, 성장성 부분에 배경 지식을 쌓는데 시간을 전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아래에 링크 클릭 후 인베스팅닷컴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배경 지식을 쌓는 시간을 최대한 전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